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좀 엄청 폭염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지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도 보니까 33도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청 폭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미셸 스틸 대사가 서울에 부임했는데, 시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활동하는 이 보폭, 이 행보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 통상적으로 말이죠. 이 대사가 오면은 조용조용히 다니거든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스틸 대사는 일단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요즘은 SNS 세상이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SNS에 올리면 전 국민이 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고 종북 좌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다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이 앞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사가 오면은 보통 이제 3년 정도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이제 거의 다, 왜냐면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요. 거의 트럼프 정부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분은 이제 그 본인도 그렇거니와, 왜냐면 공화당 의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남편의 영향력이 굉장히 센 분으로 다 정평이 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정말 쉽게 얘기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여건이 되겠느냐, 그럴 능력이 되겠느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미셸, 지금 스틸 대사의 동정,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동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최근에 이 프랭크 박사라고 지금 이제 모스탄 대사하고 프랭크 박사 두 분이서 지방선거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감시하러 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모스탄 대사는 출국이 정지된 것에서 못 가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에 딱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매우 참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같이 왔던 프랭크 박사는 이 미국 내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굉장한 영향력,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 프랭크 박사가 미국에 가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A웹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 A웹. 이 A웹은 이게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제 이런 선거 공작의 실체를 폭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요즘은 인터뷰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파급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 인터뷰 내용이 SCIF라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전반, 뭐라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고발하는 이런 그 채널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프랭크 박사의 다른 그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 내용을 전면적으로 게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 전쟁이 말이죠.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습 형태는 안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는 단순한 심리전 이상의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공습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주말인데 미국 시간하고 중동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루가 지나고 있고 그래서 주말에 대대적인 공습을 예고하고 있어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요 이란 전쟁과 관련된 동정 그리고 지금 우이성락 안보실장이잖아요. 우이성락이가 지금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군사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것까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 무인기 사고 등등 한미 간의 중요 현안들이 많아요. 요 문제에 관해서 긴급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 브리핑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서 말이죠. 제 방송 전옥현 안보정론 TV 요것만 진짜 방송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요 가짜들이 요새 한 서너 개가 꼬리를 내렸어요. 방송을 안 올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택에 요 가짜 방송이 좀 꼬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제 방송 구독, 좋아요 꼭 알람을 설정해 주시고요. 이 단톡방 같은 데도 좀 많이 올려서 저는 이 중요한 이 정세의 흐름 요거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 방송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쭉 보시면
별도의 TV 방송이나 신문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이제 100만 5천까지 갔다가 요즘 뭐 제가 좀 방송을 잘 못하는지 내려와가지고 99만 지금 6천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최근에 이제 빠졌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구독자가 빠지는 거 저는 크게 신경은 많이 안 쓰지만 별로 그래도 올라가는 만큼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 좀 다시 100만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지금 지금 미셸 스틸 대사의 부임 후 일정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일단, 자료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요. 이게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요 분이 이제 남대문 시장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남대문 시장. 요 분이 이제 존 스틸, 이 변호사. 남편이 남편. 이분이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활동력이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금에도 크게 기여를 한 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남대문 보이시죠?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을 가는 의미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뭐 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은 제일 서민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K 뭐 들어가잖아요. K 컬처, K 푸드, K 무슨 드라마, K 송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외국인들의 핫플 중에 하나가 요즘은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핫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온다면 이제 민생 서민 경제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남대문 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말이죠. 이 호떡 상인하고 이렇게 야채 호떡이라고 되어 있네요. 남대문 시장. 여러분들 가시면 또 남대문 시장에 야채 호떡 한번 사서 드셔보시죠. 이분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민적, 그리고 이제 본인 이제 미국 분이잖아요. 자, 한국계잖아요. 20살 대학 때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된 건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정겨운, 그러니까 이제 이 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이제 이런 이미지를 줄 필요가 있냐면, 예. 우선 정치적인 이미지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빌드업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강한 우파.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북한 아주 싫어했다.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오는 날 또 이 종북 좌파들이 공항에까지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런 인간적인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인의 피가 뭡니까? 정의 많은 거잖아요. 예? 스킨십에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친절한 이런 스킨십을 보여주는 이런 서민적,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양극화가 모든 면에서 강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민생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미지도 우리가 심볼 의미하는 바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세종대왕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상 말이죠. 선정을 한 대표적인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 근데 이재명 정부는 선정하고 같습니까? 전 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지금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자유우파에서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상을 갖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치상으로 보면 우리 이제 미국 대사관하고 바로 지근거리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색깔과 관계없이 맨 먼저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지정학적 측면 말고서도 정치로 보면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 예, 나도 존경한다 이거죠. 한국인으로서.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은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정, 예, 이런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SNS에 X에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며 한국의 뛰어난 혁신과 리더십의 유산. 여기서 딱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혁신과 리더십. 이재명 정부도 혁신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재명 너 같은 지금 리더십 갖고는 안 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강하게 해석한다면 여러분과 만들어갈 여정이 기대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이거 함께 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요, 이런 혁신과 리더십, 그 다음에는 여정, 같이 간다 이거예요. 여정을 같이 간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주한미 대사가 대사관에 미 해병대 경비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개항하며 주한미 대사로서 임기를 상징적이고 뜻깊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죠. 예. 상징적이고 뜻깊게라는 말을 썼어요. 상징적이고 뜻깊게. 자, 그래서 이분의 지금 정치 소신이랄까? 좀 이데올로지를 이제 본다면 이분은 강한 우파 그런 이제 정치 사상적 이 기초를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뜻깊게 정말 뜻깊게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 본인의 소신이 뭡니까? 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이건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딱 싫어하는 분이잖아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미 의사당에서도 그런 걸 얘기했으니까 지금 최전선에 와 있잖아요. 한국. 북한하고 중국에서 제1선 전초기지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니 이게 딱 밀어붙이겠어. 딱 이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서 뜻깊게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해병대, 당연히 이제 모든 미군의 공간은 누가 지키느냐? 이 해병대가 지켜요. 전 세계 공간은 공통점입니다. 해병대. 자, 그런데 이 해병대, 이거를 갖다가 그냥 조용히 그냥 올린 게 아니라 본인의 X에 딱 올렸잖아요. 이 얘기는 내 정치적인 소신을 우리 한국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강한 정치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가고 간 것은, 친서민적, 민생경제,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으로서의 핫플, 이런 거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고, 세종대왕은 정치 외교적으로 본다면 선정, 덕치와 인치. 예. 이재명이 넌 덕치 인치가 부족해. 예. 여기까지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리더십. 써있잖아요. 거기에 리더십이라고.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 이재명이 너 좀 배워봐.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병대 이거를 올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모든 전쟁이 일어나면 해병대가 딱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에도 해병대까지 다 갖다 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뺐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종전 직전에 미 해병대를 지금 이란에까지 딱 배치시켜 놓은 게 트럼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주의에 싸우는 마지막 딱 깃대를 꽂는 것이 해병대잖아요. 해병대, 여러분들 아시죠? 예. 네이비 블루 다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본인의 정치적인 정치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 사회주의, 독재주의에 대한 강한 딱 반대 의지, 이거를 관철시켰으니까 여러분과 나하고 같이 갑시다. 딱 이 얘기예요. 제 해석이 아마도 한 90%는 맞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방송은 이제 주한미대학원에서 다 봐요. 당연히 그거 안 보겠습니까? 우리도 해외 정보 활동할 때 과거 정보기관 고위 지금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뭐라고 했는데 다 모니터에 전 세계 정보기관 공통이에요. 이건 제가 정보기관 출신이니까 주한미 대사관에서 보라고 안 해도 다 봐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셸 스틸 대사의 이렇게 부임 첫날 이렇게 쭉 읽어보면 구석구석, 그러니까 벌써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요 스틸 대사가 굉장히 꼼꼼하다. 그리고 철두철미하다. 그리고 완벽형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렇게 3년을 임기를 마칠 거야. 알았지? 딱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좌파들 함부로 까불지 마. 내가 딱 하는 거야. 야, 한미 철통 같은 동맹을 지키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맹의 미래 비전, 트럼프식 미래 비전을 딱 그리겠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동맹의 현대화 개념이에요. 동맹의 현대화 개념. 예. 자, 그래서 이 미셸 스틸, 이제 대사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 동맹, 우리 자유 우파가 그리는 제대로 된 한미 동맹을 그려가고, 그런 그림에 맞게 역량을 발휘하고, 그런 또 역량은 그동안의 정치 활동과 그 통프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역량과 의지를 보여줬고,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춰져 있는 그런 일정을 가진 것이 아니냐. 저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 간의 갈등이 워낙 크잖아요. 쿠팡 문제라든가, 잠수함 문제라든가, 우라늄 농착 문제라든가, 군함 건조 문제, 그러니까 경제, 안보, 산업,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갈등과, 그리고 마찰 소지가 상당해요.
모든 전방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 대사의 요 지금 활동 역량이 굉장히.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 보니까 말이죠. 전형적인 소프트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죠. 왜냐면 뭐 남대문 시장이나 가고 호떡이나 먹고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는 소프트 파워.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이 하드 파워로서의 주한미 대사의 역량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 파워를 갖다가 먼저 앞에 깔고 일정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종북 좌파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뭐 심지어 뭐 이 주한미 대사 뭐 거둬들이라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무식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내가 정면으로 충돌할 필요가 없지. 내 소신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 대사이다 보니까 그런 젠더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소프트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소프트 외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마찰 요인을 스스로가 줄이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앞서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존 스틸 남편이 말이죠. 트럼프하고 워낙 가깝기 때문에 더 고도로 지금 미 행정부, 그다음 미 국무부죠. 그다음에 백악관하고 이제 사전 조율된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주한미 대사관인데 자석 근무 좀 잘하고 이게 아닐 거라고. 예, 왜냐하면 남편의 정치적인 그 위상 때문에 당연히 오기 전에 전부 조율하고 연구했고 와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나씩 지금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미일 관계가 안 풀리면 이재명 정부 이거 골로 갑니다. 속된 말로.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프랭크 박사, 여러분들 프랭크 박사의 이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미 조야에서 우리 한국의 부정선거라든가 미국의 부정선거 요 관련해서 여론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더 SCIF가 딱 나왔잖아요. There is global election fraud. 예?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냥 선거 부정 카르텔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전부 AF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AWEB. 그다음에 USAID, 요런 거. 여기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어떻게 선거 공작적인 부정선거, 이런 기지가 됐는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요 유튜브 방송, 브레넌 하우스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본인의 이제 SNS도 올라와 있고, 아까 좀 여기 나온 대로 말이죠. 요 SCIF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전면 다 게재를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미 조야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프랭크 박사의 발언의 핵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자, 우선 AWEB이 말이죠. 세계 부정선거의 카르텔 본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소로스, 그 다음에 USAID, 그 다음에 CIA 자금이 상호 연결돼서 부정선거에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국에서 AWEB은 금기어가 돼 있더라. 그래서 사전투표 부정으로 인해서 본투표, 사전투표에서 부정하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이번 우리 지선요,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물론 있지만은요, 사실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 확인되지 않고 본인이 주장하는 측면도 상당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AWEB이 한국말로는 이제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하잖아요. 2013년도 인천에서 출범해서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사실상 부정선거 카르텔로 지금 본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 사람뿐만 아니라 프랭크 박사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일관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의 USAID, 지금 이제 해외 대외 원조 기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로스 유명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CIA, 이게 상호 연계가 돼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AWEB도 결국은 CIA 자금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소로스가 설립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인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AWEB이 굉장히 지금 우리 부정선거론자들,
우리 야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말이죠. 이 본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자, 왜 주장하냐면 지금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이제 본투표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알기 쉽게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냐면 이제 지금 모스탄 대사가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다 보니까 요 프랭크 박사 같은 분들의 미 조야에서의 활동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한미일보가 아주 장문의 기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는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장이 커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AWEB, 세계선거기관협의회다. 근데 이런 금기를 갖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 건드린 미국 전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이제 프랭크 박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선거 데이터 분석가인 더글러스 프랭크 박사, 이분은요, 단순한 학자가 아니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으로 트럼프 진영에서도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실력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목적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래서 한미 공동조사단의 일원으로 직접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방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프랭크 박사가 말이죠. 이동 중에 A의 본부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단순한 기록력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남기기 위한 그저 평범한 셀카 한 장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SNS에 올렸는데 그 다음날 올린 상황. 이거 아주 특이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 매체의 표지를 장식하고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서 이 프랭크 박사는 뭐라고 했느냐? 나는 몰랐다. AWEB이 한국에서 금결하고 하는 것을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 AWEB에 대해서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본부다. 이렇게 강한 워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크 박사는요, AWEB은 단순한 국제협의체가 아니라 전 세계 선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와 그 다음에 USAID의 자금 지원,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국 선거 방식에 영향력을 생산하는 중심 허브라고 설명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120개국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거 시스템이 공유되고 확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박사는요, 한국을 단순한 한 나라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자유세계와 공산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 즉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연결하면서 한국의 선거 문제는 이미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구조 속에서 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프랭크 박사는 본래 데이터 분석에 집중할 계획이었지만은 그래프와 수치를 통해서 선거 구조를 아주 잘 분석하고 있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은요,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에는 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 시민들의 관심과 정치적 파장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면서 나는 하루아침에 영웅이 됐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문제로다가 한국 내에서 굉장히 본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번 선거 때,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 부족 사태, 이거를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히 보수 성향의 지역에서 수십 개, 많게는 1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 처음에는 의도적인 공급 부족이었다고 의심이 됐지만은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왜 부족했느냐? 프랭크 박사의 결론은 이미 사전 투표에서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른 좀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 소진이 되다 보니까 본 투표에서 부족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설은 뭡니까? 인쇄 자체를 본투표에서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요, 프랭크 박사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전투표에서 소진되다 보니까 본투표에서 부족한 거야. 이런 특이한 지금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시점은 5월 29일하고 5월 30일 사전투표 기간인데 프랭크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대량의 부정투표가 발생했고 그 결과 투표용지가 미리 다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 증거를 스스로 남기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실수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조직, 데이터 기반 시스템, 그리고 구조적인 연결 속에서 이거를 짚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요, 더 큰 선거 구조의 일부이고 그 중심에 AWEB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AUF, 이게 이제 세계 부정선거의 본부, 이것이 한국에 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선거 공장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랭크 박사의 주장은요, 이미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에서 용지를 다 써가지고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가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AUF이 사실상 자기가 보니까 전 세계 부정선거의 총본부 역할을 했다. 그리고 CIA 자금하고 조지 소로스,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적인. 예. 자, 이 사람. 예. 그 다음에 CIA. 그렇죠? 요게 지금 이제 부정선거 자금의 큰 네트워크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이요. 이 세계적으로 이제 부정선거 이거를 갖다가 폭로하는 SCIF에 전면적으로 게재된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그 추가 공습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합의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공습하겠다. 그리고 최종 공격 명령까지 내려진 것은 아닌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준비 중에 있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다수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전쟁 정보이기 때문에 요 보도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아니, 설령 전면적인 때리라는 최종 명령을 내려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그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준비 중이다, 검토 중이다는 보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게 확정적으로 최종 명령으로 하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 대상으로 거론되는 시설을 보면 원유 저장 시설, 정유 시설, 송유관, 발전 시설, 항만 에너지 설비, 그러니까 중요 인프라는 싹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은 전쟁 수행 능력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다는 경제 기반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요, 미국의 추가 공격 시에는 주변,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중동 쪽 다른 미국, 친미 국가들의 시설을 때리겠다. 그리고 친미 동맹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때리고, 미군 기지를 때리고, 이거를 눈에는 눈 이런 방식으로 강경하게 보복하겠다. 그리고 이런 대응경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요, 이미 지금 이제 나포 사례와 그리고 이제 선박 공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 선박은 회항하거나 운항을 중단하고 있고, 보험료와 운임이 크게 상승하고 국제 유가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이란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계속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군수 물자 차단, 그 다음에 해상 감시 강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요, 호르무즈를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는 드론 공격, 기뢰 위협, 선박 검색, 부분 통제를 통해서 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실제로 에너지 시설 공습을 단행하는지,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얼마나 강화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가 확대되는지, 그리고 국제 유가와 LNG 가격이 얼마나 추가로 상승하는지, 그리고 중동 전쟁이 주변국으로 얼마나 확정되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 상황은 군사시설 넘어서 에너지 시설과 해상 물류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에너지 수출 능력을 압박하려 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선박 통제를 지렛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말 공습 계획은요, 이 많은 언론들과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미 행정부 트럼프가 이거를 실행에 이 공격을 고하고 때릴지 안 때릴지는 조금 더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위성라이가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제 기자 이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걸 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군 자산 파괴는 여부를 포함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내는 것은 없고, 미국도 명확한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파주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서 한미 군 당국에 상당한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 기강이 해해졌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인지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요, 전면 부인은 사실상의 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니,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사고가 터져요? 이게 쏠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왜냐? 이걸 인정해버리면 한마디로 해서, 야, 이거 무능한 정부, 안보가 구멍이 뚝 뚫려져 있구만. 딱 요런 감내하기 어려운 비판이 나오니까 그냥,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러북 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왜냐하면 요즘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래서 중단돼야 한다. 그러면서도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이제 댓글, 격려, 의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